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참 빛 좋은 개살구였죠. 지수는 상승이었지만 또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납매 장세 속 2차 전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빅 이벤트 여럿을 앞두고 관망시는 짙은 하루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밤에 CPI 발표되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있을 FOMC 회의 결과를 받들고 오늘 국내 증시 관망 심리가 지속될지 아니면 애플 급등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일지 오늘 국내 증시 동향 한번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지수는 빨간불을 켜며 상승 마감을 했는데 불쾌지수는 높았던 화요일장. 날씨는 올해 들어 첫 발효된 폭염주의보 때문에 불쾌지수를 높였고요. 시장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금리와 환율에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전거래일 한마디. 지수는 상승인데 불쾌지수는 업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SK하이닉스의 사상 첫 21만 원 돌파와 2차 전지주들의 반등에 힘입어 포스코 퓨처엠의 4% 상승이 지수 상승에 큰 힘이 되어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그룹주가 하락 전환했음에도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한 알테오젠 그리고 휴젤, 대주전자재료의 급등이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금리와 환율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500개가량 더 많이 집계되며 불쾌지수는 높을 수밖에 없었던 화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자세히 확인해보고 오시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FOMC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며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3,400억 원 순매수에 나서며 0.15% 상승한 2,705선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관 수급에 영향을 받았던 월요일장과는 달리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순매수 폭에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868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 2차 전지주 강세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큰 하루였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머크가 키투르다를 알테오젠과의 협력을 통해 피아 주사형으로 만들겠다고 결정하면서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도 체크해 볼까요? 리튬 2차 전지 그리고 주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리튬주의 경우 하이드로리튬, 리튬포어스 그리고 리튬플러스가 볼리비아 염호 개발 4단계 평가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포스코엠텍은 장이나 포스코그룹 회장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동행했다는 소식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어제 지수 상승에 기여한 건 2차 전지주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공식 발표할 거란 관측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따라서 대주전자재료는 26%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8%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또 K푸드 열풍의 다음 타자는 K주류일까요? 최근 서울 장수는 올해 4월까지 누적 해외 매출액이 6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고요. 따라서 막걸리 해외 수출 기대감에 국순당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 맥주도 1분기 수출액이 작년에 3배 이상 성장했다는 소식에 장중에는 22% 급등했는데요. 상승폭은 다소 축소하고 2.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종목 외에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리튬 관련주의 분위기, 또 화학주의 분위기까지 모처럼 화사했던 전거래일이었지만 여전히 시장의 경계감은 생존하는 모습이었죠. FOMC 회의를 앞두고 매크로적인 요소가 어느 하나 실타래를 좀 쉽사리 풀어주지 못하니 지수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등락을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한정된 자금 속 그래도 가는 섹터는 계속 간다.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지만 아직 그 사이클에 반도 안 왔다. 전력 설비 관련주 자세하게 톱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 음식료나 화장품이나 가는 섹터가 계속 가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쉬지 않고 달리던 찰나에 최근 구리값 하락과 연동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심리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오르면 무서워서 못 사고 그렇게 오르다가 또 갑자기 하락하면 그것도 무서워서 고민만 하다 매매 타이밍을 참 애매하게 잡기 쉽상인데요. 그래서 가는 섹터 안에서도 특정 기업의 추가 상승 여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아주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또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5년 만에 도래한 전력 설비 사이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력해졌다는데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월요일장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급등한 이유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한국전력공사가 무려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섬과 섬들을 연결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 그러니까 HVDC 설치 사업을 현지 업체들과 손을 잡고 진행을 하기로 MOU를 체결을 한 건데요. 41조 원이라는 큰 규모의 숫자 대비 관련주들이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까지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한 거는 그만큼 아직 실제 사업 수주가 아닌 MOU 체결에 그쳤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돌려 생각을 해보면 추후 실제 사업 수주 뉴스가 나오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나올 수 있는 많은 뉴스 플로우들이 모멘텀이 되어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미 연초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 130%를 기록 중인 전력기기 업체들. 그런데도 우리가 전력기기 섹터를 지켜봐야 할 이유, 다음 페이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15년 만에 도래한 교체 사이클이 과거보다 더 강력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품들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폭발적이지만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증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거죠. 이번 사이클 2029년까지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8,0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이니 이 10년 이상 늘지 않던 선진국 전력 수요도 너무나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 정부 또 대대적인 배전망 건설 계획도 발표를 했죠. 유럽에서도 공급 부족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소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에서 대한민국 전력기기 업체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바로 가격입니다. 해외 경쟁사 대비 전력기기 업체들은 무려 30% 정도의 할인율을 가져간다고 하고요. 배전, 변압기 업체들은 그 갭이 40%로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싼 거죠. 자,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와 또 인프라 교체 수요 급증의 바람을 타고 우리 앞으로 불어온 전력기기 섹터의 봄내음. 자, 현 시점 끼가 있는 관련 종목들까지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명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전력공사의 금속, 가공 제품, 금구류 같은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월요일 상한가 기록 이후 어제는 변동성을 확대하며 0.5% 상승에 그치긴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재룡산업입니다. 월요일 세명전기가 상한가에 도달하고 시세 분출을 시작하며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어제는 4% 넘게 하락, 반면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원전주로 분류되는 한전산업도 볼까요?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산업의 2대 주주인 점이 부각되면서 월요일장 상한가를 기록, 어제도요 5% 가까이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일렉트릭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 공급 연결 장치인 배전기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거래일 월요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13%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AI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교체 수요기까지 맞물리며 수주 잔고가 배불리 채워질 수밖에 없는 전력 섹터.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전히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백 미디어는 큐피탈 파이낸스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를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초록백 미디어 거래 정지 사유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는 에코프로 머티와 관련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했는데요. 11일 종가가 5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림로봇은 운영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71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일반 공모는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볼까요? 오늘 오전 8시 5월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고용률, 실업률 등 전체 고용시장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류마티스 학회가 오늘부터 현재 시각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셀트리온은 해당 학회에서 악템라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NFT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의 현황과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죠. 대한민국 NFT 블록체인 개인 컨퍼런스가 개막합니다. 넥슨, 넷마블, 컴투스 등의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자체 프로젝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함께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선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 지속성 여부를 다시 한번 좀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존이 직접 한국을 찾아 K-뷰티 브랜드의 유치전 박람회를 엽니다. 이달 27일 아마존의 방문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이미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화장품주들,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곰곰하게 선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